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는 10월 16일이지만 파이 네트워크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우리 시각 오후 4시까지 이제 해커톤 대회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에 4시가 이제 10월 15일 자정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 해커톤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이 파이 앱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생성됐고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생성될 건데 저도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양보다는 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은 다음에 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높이는 것을 앞으로 이제 파이 경주학교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역사라는 게 항상 없던 게 생기는 법은 없으니까 있던 게 분명히 어딘가에 있던 게 나타나는 거지 없던 게 생기는 법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의 어떤 화폐 정책, 통화 정책 이런 면에서 보다가 야, 이게 1980년도 레이건 대통령이 그 레이거노믹스 공급주의 경제라 그러기도 했고 신자유주의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1970년도에 70년도에 그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소련을 꺾기 위해서 이제 중국하고 브루스를 추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었죠.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아랍 국가들하고 약간 척을 지면서 유가 파동이 1차, 2차, 3차 유가 파동에 뭐 베트남 전쟁에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끝나자마자 이제 뭐 중국하고 뭐 핑퐁 외교니 해서 1970년도에 그 격변의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 수요를 계속 창출하는 케인즈 경제학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면서 공급 위주의 경제를 했죠. 뭐 여러 가지 레이건 대통령이 나중에 얘기를 했죠.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연방 부채를 많이 늙은 것에 대해서는 그 시작은 레이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뭐 뒷사람들이 더 연방 부채를 많이 만들었건 어찌 됐건 처음에 이제 그 연방 부채를 확 늙은 것에 대해서는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폐 공급을 그러니까 공공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한 거고요. 세금을 굉장히 낮췄죠. 근데 공공 지출을 늘린 게 뭐냐면 생산을 늘린 거죠. 생산을 늘리고 화폐 발행은 거진 안 한 거죠. 화폐 발행은 계속 줄인 거죠. 그래서 생산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가는 생산에 돈이 돌게 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경제를 만들었죠. 근데 요즘 파이에서 무슨 이거 소각을 해라, 어째라, 저째라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앱스튜디오, 파이 벤처 이런 걸 내는 거 봐서 야, 이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1970년도 그 망가져가는 그 60년도 월남전에 참가하면서부터 70년도에 망가져가던 것을 벗어났던 그 레이거노믹스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은 뭐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후 4시에 마감이지만 뭐 2만 3천 개 정도의 앱, 한 2만 5천 개. 불과 한 뭐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뭐 7,500개 이르다가 확 늘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같이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게 잘 성공하게 되면 파이 가격이 어, 에, 정상화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발표할 때죠. 이 공급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 그러면서 이제 공공지출을 늘리는 거죠. 공공지출을 늘린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앱 스튜디오를 만든다든지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죠. 계속 인프라를 깔아주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하는 이제 마음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1980 전 세계에서 그때 82년도부터 84년도가요. 코리아 펀드가 뉴욕 증권시장에서 수익률이 1위였죠. 막 그냥 공급이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미국 같으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한국 물건들 그때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죠. 제 기억에 와이셔츠 하나를 미국에서 1달러에 팔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하루 한국을 비난하는 데모를 했죠. $1 1아워 한 시간에 일부를 줘가지고 생산을 만든다. 물건을 만든다. 그거를 우리한테 수출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그 개인들의 소득이 막 늘어나면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돈을 더 이렇게 찍어낼 필요가 없이 공공 지출을 통해서 경제가 일어나게 한 게 레이거노믹스죠. 그러면서 이제 거품도 당연히 끼게 돼서 87년도에 그 블랙 먼데이로 한번 조정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그 레이건 대통령의 이 경제 정책은 칭찬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를 2번 하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2년을 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인가 뭐 어딘가를 해서 전쟁도 이기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경제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나오면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것으로 히트를 쳐갖고 이제 민주당 정부가 되면서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중국하고 난리 부르스가 되면서 미국에 있는 제조업 공장을 해외로 전부 옮기는 것을 또 30년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계속 돈을 풀었고 그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뭐 파이는 1,000억 개라고 하지만 그렇게 계속 돈을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처럼 파이의 그 공급량은 느는데 이게 돌지 않고 금융시장에만 있으니까 이게 위에 대기 물량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쉽사리 붙지 못하는 거죠. 물량이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쏟아질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대기 물량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레이거노믹스처럼 일단 돌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돈이.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오후에 마감이 되지만 파이 토큰 가격은 많이 내렸지만 앱이 23,000개다. 근데 이거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 엄청나게 많은 앱이 지금 해커톤 대회에 들어갔구나. 이게 누구라도 만들 수 있게끔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게 중요하죠. 저도 알게 됐으니까요. 야, 이거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일단 접근이 굉장히 쉽구나. 물론 질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나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질을 높일 수 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지만 야,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파이의 이번에 이런 레이고노믹스와 비슷한 공급 위주의 경제학은 파이 벤처스, 파이 스튜디오는 이거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급을 만들고 수요는 또 이거예요. 파이 네트워크가 이 덱스 거래소하고 이게 자동 시장 조정, 자동으로 마켓 메이킹, 시장 조성을 하는 이거를 지금 이제 본격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는 디파이 생태계 진입을 공식화했다. 그 테스트넷 기반이지만 신규 제품을 공개했는데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그 다음에 자동화된 시장 조정 기능, 이렇게 해서 코인 수합을 해가지고 어찌됐건 거래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뭐 비트코인하고 바꾸든지 뭐랑 바꾸든지 황금성이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해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기존의 파이오니어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앱에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이 앱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난 파이코인은 없는데 뭐 이더리움은 있어, 뭐 리플은 있어, 비트코인은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쉽게 여기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공급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쭉 준비하면서 10월 15일이 돼 가니까 요거를 앞두고 지금 덱스 거래소를 이거 10월 1일 날 뒤늦게 공개했다라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게 신자유주의, 이게 공급 위주 경제학, 이게 레이거노믹스의 기본이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가 생겼죠. 그래서 수요가 막 생기다 보니까 한국도 좋아진 것처럼 수요가 막 좋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앱으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거를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공급위주 경제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레이거노믹스라고도 했죠. 이거를 흉내내서 일본에서 아베 수장 시절에 아베노믹스를 했는데 기업이 그렇게 생기지를 못했죠. 돈만 푸른 거지 기업이 생기지를 못했죠. 그런데 파이는 기업이 먼저 생기는 앱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몇만 개의 앱이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도 뭐 10만 개, 100만 개의 앱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넥스 거래소니 AMM이니 이런 시스템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이 앱 스튜디오 뭐 1분 만에 이렇게 뚝딱 만들어서 챗봇을 해서 하는데, 예,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죠. 처음엔 양으로 가야죠. 그 다음엔 이제 질적 차별화가 나오겠고 소위 이제 질경영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9월 달에 공개한 10개도 참 재밌다라고 공개하지만 공개한다고 해서 당첨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보호팀에서 밝혔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신자유주의 경제, 공급위주 경제, 공급이 수요를 이끄는 거죠. 이게 낙수 효과라 그러죠. 이게 낙수 효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채굴 해서 지갑으로 넘어오고 자기 또 사고 할 수 있는 코인은 엄청나게 많는데 이 코인을 갖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해서 공급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재밌는 일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앱을 많이 만드는데 저 같은 사람도 뭐 하겠다고 하지만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지식이라는 게요. 어떤 정신적인 노력을 해서 그거를 머리로 해서 아는 거하고 몸으로 안다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신으로 아는 것과 영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이 다르다. 이게 나이 들은 세대들도 이제 점점 그 멘탈 블록을 넘어서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와 굉장히 친하게 됐고
젊은 사람들은 그걸 생산을 많이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실버 세대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비 시장이니까. 이 소비 시장 사람들에게 맞는 앱을 만들려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글로 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 경험적 지식이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거죠. 경험적 지식은 누가 모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을 이거를 블록체인 같은데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못했는데 파이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챗봇을 교육을 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뭐 우리가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한테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얘네들은 그래서 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알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AI 챗봇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만자 범위 내에서 내가 계속 네가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하고 AI 챗봇하고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손가락으로 쳐야 되지만 말로 하는 것도 될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적 지식이 가령 예를 들어서 파이코인이 제가 한국에 이게 연세 드신 분들 파이 경제학교 하시는 분들 앱 만들어 드리면 이거 분명히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 연세 드신 분들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만들어낸 앱은 국민소득 100불, 500불, 1000불인 나라에서 폭발적으로 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아이디어는 그냥 섹스나 뭐 이런 자극적인 거로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 것처럼 이 한국의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앱으로 만들어내면 국민소득 1000불 미만 국가 사람들, 국민소득 5000불 미만 국가 사람들, 국민소득 10,000불 미만 국가 사람들, 그것도 230개국에 걸쳐서 그런 데서 폭발적으로 필요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그거를 생각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즐기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게 파이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젊은 세대들은 변화를 했죠. 변화에 대한 적응도 빠르고 이제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저거 나한테 필요해 이거. 저거 내가 배워서 우리 엄마 가르쳐 주면 되겠다. 우리 아버지 가르쳐 주면 되겠다.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통째로 경험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 이거를 이제 다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핏 생각하면 뭐 블록체인 기술도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로 웹 3.0 뭐 언어 영어 이랬고 뭐 파이 앱 스튜디오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유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1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헛개차 만드는 법도 좋고 뭐 사람들은 모르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젊었을 때 붕어찜 먹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붕어는 뼈가 딱딱해서 못 먹잖아요, 뼈를. 근데 뭐 충남 부영가 어딘가
거기는 그냥 우리가 꽁치 통조림에서 꽁치 먹듯이 꽁치를 통째로 먹듯이 붕어찜을 먹는데 붕어 뼈를 그냥 먹는 그 꼭 붕어 뼈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노하우를 갖고 계신 할머니가 하는 붕어찜 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근데 며느리하고 딸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이 장사가 안 된대. 그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또 그런 걸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이해도 하고 원래 기능도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단계는 다 지난 분들이 많대.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주변에 물어봐도 할 수 있는 데가 많고 지금은 정말로 파이에서 하고자 하는 이거 이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서 파이 앱 스튜디오로 뭐를 해서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서 파이코인이 팔자가 사자보다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팔겠다는 사람 못 팔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살 돈도 없잖아요. 그 파이 니네 왜 이 물량 조절 안 하냐? 물량 조절 이게 자기가 괜찮은 앱을 만들어서 파이 브라우저에 올리면 자기가 물량 조절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파이에 팔고자 하는 물량을 수요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람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파이의 공급을 잡아먹을 수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수요는 생산을 늘림으로 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레이거노믹스와 참 닮고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상태에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거노믹스가 생각하고 참 잘한다. 그리고 올해 이제 오늘 4시니까 한번 결과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25,000개가 나오건 뭐 5만 개가 나오건 아직은 그렇게 질 높은 게 나올 단계가 아니다. 질 높은 거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몸으로 찾아야 되는데 머리로 찾았으니까 그렇게 별다른 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섣부른 짐작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